여러분은 황혼 이혼을 아시나요? 황혼 이혼은 결혼 생활의 마지막 단계이죠. 부부가 서서히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불만, 무관심, 소통 부족, 가치 및 관심사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이혼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도 황혼 이혼을 하거나 조론을 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나이가 들면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친구나 자식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감정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혼은 신중해야 하지요. 아쉽게도 당시의 고독과 외로운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했다가 다시 비슷한 이유로 이별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나는 재혼 생활을 막으려면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말리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홀로 살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가끔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전 남편 전 부인에게 없었던 상대의 좋은 면에 이끌리나요? 그럴 땐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전의 결혼 상대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거나 하나의 좋은 성격에만 꽂혀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재혼을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왜 함께하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혼을 하거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 혹은 슬픔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대에게 없던 모습이 보이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재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입니다. 결혼 생활은 알다시피 현실이죠.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단점은 물론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너무 좋은 면이 있는데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덮어두었던 단점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함께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인데요. 억지로 모른 척하거나 눈을 감고 살다 보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또다시 이혼을 결심할 수 있죠. 앞서 한번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결심이 빠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이며 자식과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구나 하며 후회들 하시죠. 차라리 재혼을 하지 말고 연애만 할 걸 생각하시는 중년 노년분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70대의 한 노인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50대에 황혼 이혼을 겪은 후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과거의 기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에 푹 빠져 있어서 이전의 결혼 생활을 잊으려고 했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든 일도 겪고 과거의 일처럼 되풀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그 과거의 기억들이 돌아와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배우자와의 기억들이 재혼 생활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후회한다고 하였으며, 과거에 재혼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회의 감정과 싸우면서도 현재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탓일까요? 마음속에서는 이전 가족과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과는 친구로 지낼 거라는 생각은 물론 이전의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더라면 서로가 짐이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 재혼을 결심한다면, 아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대로 상대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내면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이혼을 실패했기에 더 조급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 없이 성급하게 재혼을 결심하는 것이죠. 빨리 만나서 진도도 빨리 나가고 사랑도 빨리 불타오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맺은 관계는 그만큼 쉽게 질린다는 것이죠. 불같은 사랑은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운명의 상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애초에 인연인 것 같이 생각하지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한 번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이전과 같은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이전보다 더 신중해져야 하지요. 만나면서 연애할 때 나를 이전의 아내나 남편보다 뜨겁게 사랑해준다고 너무 빠르게 재혼을 결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너무 속물처럼 굴지 말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결혼 생활은 현실입니다. 정말 재혼을 원한다면 내가 상대의 어떤 점을 보고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이 객관적으로도 괜찮은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전 사람보다 더 사랑해주는 것 같다고 재혼을 결심하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혼 역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요. 괜히 무리하게 재혼을 했다가 상대의 자녀들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상대의 자녀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중년 노년에 재혼을 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죠. 재혼 역시 결혼 생활입니다. 가정을 새로 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재혼을 하게 되면 내 자녀는 물론 상대의 자녀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유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죠. 재혼의 목적이 상대와 같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재혼을 함으로써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것일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나의 어린 자녀에게 아빠 혹은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기도 하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재혼은 또 다른 결혼 생활의 시작이기에 절대 사랑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발부터 동상이몽이라면 당연히 그 끝은 파국에 이르기 쉽지 않을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이가 늦어도 청춘은 맞습니다. 하지만 운명 같은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재혼 후 이혼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가족 구성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와의 왕래로 인한 불신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혼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리죠. 그래서 각자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초혼이고 한쪽은 재혼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재혼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당신 아이가 내 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특히 한쪽에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의 아이는 비싼 학비를 내는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의 아이는 일반적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편식한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옷을 사줘도 내 아이에게 재혼 배우자가 덜 신경 쓰는 느낌이 든다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사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생판 몰랐던 남편의 자식이나 아내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라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처럼 예민한 나이에는 부모의 재혼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아이를 올바른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훈육할 때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개부여서 개모여서 나에게 이런다는 마음을 갖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모른 채 섣불리 재혼하게 되면 빠르게 이혼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마음속에서 전 배우자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전 배우자와 계속 비교하며 좋았던 점은 그대로 요구하고 나쁜 점은 용서 못하는 자신만의 잣대가 생긴다면 나도 상대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한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서 보내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 노후에 혼자 살려고 하니 외로울 것 같고 건강 부분에서 걱정도 되고 해서 재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자신은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은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만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고독의 이유로 재혼의 결정을 한 사람들은 약 70% 이상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타인에게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재혼을 원한다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성격 차이의 부분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싸우고 건강하게 화해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죠.
세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돈 관련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이혼의 경험이 있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의 부분에서 더욱 그렇지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만은 내가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돈 관련 부분에서 서로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이룬 후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300을 주겠다고 했다가 재혼을 하고 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럽고 치사해서 각자 돈 쓰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발생하죠. 상당히 계산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적인 문제로 돈이 드는 것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얼마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재혼한 상대와 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서도 갈등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이것이 발각이 되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혼이라는 결말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재혼에 대한 심한 부담감입니다. 한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은 실패할 수 없다는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한 결혼 생활에 집착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유지의 방법은 모른 채 그저 의욕만 앞서다 보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을 경우 상처가 너무 커서 재혼한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섣불리 만나서 치유를 받기보다 혼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먼저이죠. 또한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 배우자는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불쌍하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전 배우자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급하게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지요. 사실 자신을 돌아보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다시 그 아픔을 들춰보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사랑에 빠지거나 재혼을 생각할 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다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되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로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약 6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만약 둘 다 재혼을 한다면 만족도의 확률은 약 30%로 반이나 떨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연애만 하거나 혼자 지내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사귀어 편하게 지내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요. 만약 재혼을 앞뒀다면 상대방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사람과는 재혼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한 의욕이 앞서고 너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청년, 중년뿐만 아니라 노년에게도 해당되는 점인데요. 재혼을 결심한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전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울 것 같은 사랑도 결혼하여 생활하다 보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과한 의욕이 앞서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세에 맞는 성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깐의 뜨거운 열망과 욕망, 충동 이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지요. 사실 처음에 화르륵 불타올랐던 사랑은 빠르게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나면 그런 모습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너무 첫사랑처럼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초혼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을 서로 잘 이야기하고 재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뻔뻔한 태도이죠. 미안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생각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기 때문이죠. 지금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이런 특징을 가졌다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도 아니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더 가져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는 주변인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아마 단체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만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정말 괜찮은 재혼 결정이 아니라면 차라리 재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별로라면 혼자 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안 맞는 사람과 만나 함께 살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혼자 살라고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지 말고 꼭 혼자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홀로 지내더라도 몇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느끼기보다 행복하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괜히 남들의 시선에 압박받아서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혼을 한 뒤에 어떤 분들은 아예 혼자 살겠다는 결심도 하십니다. 이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참 많다고 하시죠. 적당히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 모임이나 밖에서 알게 된 새로운 인연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데이트도 하면서 연애를 하기도 하죠. 중년 노년에 혼자가 됐다고 해서 꼭 다시 부부가 되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얽매이면 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지요. 이 말은 항상 사회적인 시선만을 생각하며 쫓기듯이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은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서 배워보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혼자서 하고 싶은 취미를 찾고 충분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은 나의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을 의식해서 살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죠. 그러니 굳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낍니다. 따라서 사람들과는 적당히 어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년에도 노년에도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 하면 더욱 외롭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독한 감정이지만 외롭다고 할 시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라오며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만나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적당히 만나고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을 가져주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혼자서 꾸준히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외로움과 공허함은 타인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가 나와 같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지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응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혼을 해서도 잘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혼보다도 상호 조율하고 인생에서 함께 겪어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재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